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를 통해서 대박 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어떠셨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 주에 뭐가 있었죠? 바로 FOMC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FOMC가 잘 끝났죠. 잘 끝났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어저께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오늘 또 약세 마감이 되면서 대형주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큰 우려감 아니면은 시장이 좀 빠졌나 보다에 대한 생각하실 텐데 반대로 코스피 안에 있는 중형주와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주면서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무려 7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대형주, 길게 끌고 가는 대형주의 시장이 아니라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매매의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어떤 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수급적인 분석도 있겠고 여러 가지 차트적인 분석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라고 하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요. 바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재료를 찾아보고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실제로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었냐면 자, 일단 차트가 먼저 나오고 있죠. 자,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가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을까? 일봉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봉으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바이오다인이 오늘 상장한 게 아니죠. 네, 이게 나와야죠. 봤을 때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단기 상승으로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3일 전에 상장해서 실제로 제가 매매해서 상한가를 찍은 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고 오늘은 무려 상한가 마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좋은데 이 바이오다인은 제가 왜 말씀드리고 강조를 드렸었냐면 바이오다인은 사실은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상따라고 하죠. 들어가서 2배 이상 더블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사실 이 정도는 상따를 갔어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 자체가 로슈라고 아실 거예요. 해외 기업에 로슈가 있는데 이 로슈의 일본 법인에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얘가 상장을 했다? 그럼 당연히 크게 올라갔어야 될 종목이었죠. 근데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또 노란톡에서 바이오다인을 말씀을 드려서 첫째 날 상장한 날 상한가까지 찍는 거를 다 같이 보면서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바이오다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봐야겠죠. 언제까지? 이 장대 양봉이 이탈되는 이 전까지. 이 전까지는 추세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에라도 이거를 신규로 잡고 싶다 하시면요. 최소한 종가 때까지 만약에 갭상승하게 되면 종가 때까지 밀리는지까지 체크를 하고 잡아야지. 안 그러면 약간 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갭상승 뜬 거 따라가기 위험하니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종목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바이오다인 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월 22일에 바로 토요일이죠. 네, 내일 걸 까먹을 뻔했네요. 자, 내일이죠. 일단 중형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요건 우주 관련 종목이 뭐가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얘가 사실은 이번 것도 중요하지만 1호입니다. 2호부터는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들을 이용해서 위성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요거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종목 중에 한 종목에 신규 상장하는데 걔가 또 이렇게 그 종목이 위성과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될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러시아 백신이 코비바이라는 그 러시아 백신이 있어요. 근데 요 개발팀이 우리나라에 내일 들어옵니다. 내일 들어오는데 내일 거를 그러면 선반영인데 내일 거를 말을 하면 다음 주에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일 들어오는데 오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실제로 본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고 본계약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뉴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가 다음 주에 굉장히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 관련주만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녹십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마테라퓨틱스라는 게 있고 휴먼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가장 변동성이 좋은 거는 세마테라퓨틱스입니다. 세마테라퓨틱스는 9,000원 위에서는 늘 매도가 나오고 7,000원과 6,000원 사이에서 늘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한 번 더 빠지거나 횡보로 보인다? 그럼 분할로서 들어가도 적당한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간다면 또 분할을 챙기는 전략을 보신다면 세마테라퓨틱스는 다음 주가 조금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관련주 정리해드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날부터의 또 일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일정을 보자면 한국전력이 2분기 정기요금 발표를 합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했죠.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다가 6개월 뒤에 폐지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입을 시킨 건데 이 한국전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크게 올라가 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적자인 상황에서 전기를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죠. 왜 적자를 보면서 전기를 팔아야 되느냐. 흑자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라는 관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상승 발표가 되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건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이번에 인플레에 대한 얘기들 또 금리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이번에는 잘하면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에 대한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월요일 날 발표되는 내용 볼 수 있으니까 한국전력은 만약에 요금 인상한다? 그럼 바로 또 단기적인 모멘텀 붙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참고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엔시스라는 종목이 공모 청약하는데 이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또 뷰노라는 종목이 기관 대상 IR을 합니다. 그다음에 얘가 좀 중요할 수 있겠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어저께도 크게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 오보행인 건데 110만 주가 다음 주에 추가 상장을 하는데 오늘 어저께 굉장히 크게 올라가서 좀 약간 의아해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거래량이 2천만 주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물량을 많이 소화를 해줬는데 만약에 이 물량이 월요일까지 다 소화가 된다면 이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보셔도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이슈 이후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에서 중국에 이제 3월 대출 우대 금리 요 LPR이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중국에 따졌을 때 기준금리가 됩니다. 이 기준금리가 동결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얘가 뭐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발표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출렁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지표도 한번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월요일 날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뭐다?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일정을 보면 라이프 시멘티스가 신규 상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이제 헬스케어 종목인데 레이가 이대주주로 있어요. 그때 레이가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뭐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긴 할 겁니다. 그리고 애플의 요 첫 이벤트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걸로 봐서는 예상됐던 23일이 아니라 아마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OLED 관련된 아이패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미니 LED를 채택된 또 RPA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미리 출시 예정된 게임이 있고요. 그렇다면 뭐 순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모베이스 전자가 추가 상장을 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인맥 테마로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이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일정 보면 수요일입니다. 자, 제노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인공위성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번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 테마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게 또 중요하죠. 자이언트 스테이블이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합니다. 이거는 넷플릭스하고요. 디즈니의 다 보안 평가 프로그램을 통과한 국내 유일의 VFX 기술 기업입니다. 최근에 위지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덱스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또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VFX에 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뜨거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규 상장주들 단기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AI 엑스포가 열리게 되고 NC소프트가 이제 대만과 일본의 리니지2M을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 실제로 대만과 일본에서도 크게 발생이 된다면 이제 NC소프트는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더 플러스가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유심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테니까 NC소프트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별 3개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 수요일에 다른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정을 넘어가 보면요. 자, 이제 또 보여주셔야죠. 네, 그 다음 일정. 네, 24일에 일정이 보게 되면 이제 24일의 일정을 넘어갔어요. 넘어가지 마시고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24일이 이제 제주도 의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제주도 의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왔죠. 자, 제주도 의회 LT 카지노 확장 표결이 있는데요.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롯데관광개발과 관련된 일정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제 요 제주도 의회가 표결 들어갑니다. 표결 들어가서 확정된다? 그러면 이제 대주도지사의 사인 서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 이후에 카지노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롯데관광개발도 유심히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서울시장에 대한 야권 단일화 후보 발표가 2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이기 때문에 24일 전에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2일이나 24일 중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요거 또 인맥 테마나 아니면 건설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유심히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IS동서라는 종목이 경영시장 발표하고 원방테크라는 종목도 굉장히 많은 종목 수가 보호에서 해제됐는데 요거 이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목요일의 일정을 보면 자, 특정금융정보법이 있고 뭐 온라인 채권 프로, 채권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채권의 전망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네오위즈의 신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서 그 다음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일정은 삼천당 제약이 기관내에서 IR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에스페스 플랫폼도 있어요. 근데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삼천당 제약의 모멘텀이 뭐예요? 바로 아일리아입니다. 아일리아의 기술 수출, 요게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알테오젠이 무상증자 공시하고 나서 굉장히 잘 올라가 주고 있어요. 근데 삼천당 제약은 기관 대상 IR에서 요 과연 아일리아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 번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나온다면은 진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의 기관 IR 대상, 기관 대상 IR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목요일 날은 다른 것보다도 삼천당 제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까지. 그다음에 주총이 이제 다음 주부터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공시 보시면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임원진들한테 주식 매수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요 가격대에서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성진홀딩스라는 곳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어요. 근데 이 성진홀딩스에 대한 내용을 보면 EID에도 이번에 투자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그 EID가 어떻게 됐죠? 러시아 모멘텀 붙으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근데 그 성진홀딩스가 오르비텍의
최대 주주가 되는 날로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더 신사업까지 붙는 게 오르비텍이고 최근에 원전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르비텍까지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목요일은 이 두 개, 삼천전자과 오르비텍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일정 보면 국민연금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도 뭐 국내 주식 비중 늘리겠다. 그다음에 또 바로 반박시 됐죠? 아니다. 다시 또 나옵니다. 또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다음 주 금요일에 열려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의 또 신작이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은 NC소프트가 이제 순위 게임들 아니면은 이제 뭐 실적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기주총에서 금호석유와 조광피역, 사도산업, 젠킬리스인데 젠킬리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도산업과 조광피역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에서 이제 내용은 많이 발표할 거고 그거 말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치열하죠. 요거를 조금 더 차트까지 한번 보고 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가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모멘텀에 붙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적으로 올라갔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크게 올라갔다가 눌림이 크게 나왔어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은 주총 앞두고서 올라가는 거 플러스 1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의료 쪽에서의 화학 제품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금호석유 같은 종목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표싸움이 있고 더군다나 그 표가 누가 이기던 간에 금호석유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호석유는 지금도 봐도 될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더 올라간다면은 분기 실적 앞두고서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려갔을 때도 충분히 요 아랫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외에 많은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완성본의 자료들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황적인 부분들, 제가 시황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나도 좀 누군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 시장의 분석을 좀 받아봤으면 싶으신 분들은 제가 내비게이션이 되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또 투자에 대한 가이드 따라서 오신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방법은 참여 방법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건데요. 샵 2034에다가 내용을 이가람이라고 세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토 링크가 갑니다. 그 노란토 안에 들어오시면은 요 방송 자료의 완성본도 다 드릴 거고요. 제가 또 실시간으로 시황적인 부분도 많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또 많은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도 대박내는 투자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